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상당히 여야 분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제 전쟁처럼 방북할 정도로 참 치열했었죠. 그렇지만 당선이 되신 만큼 부동산의 공약 또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온 국민께서 아마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량 하락 요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급격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급격히 감소됐는데요. 또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또 침체되고 있죠. 또한 이제 서울의 아파트 어떤 가격마저도 하락세에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주도한 지역마저도 현재 상승세가 멈췄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거래 하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래 절벽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수도권 매매가 작년 5분의 1로 이제 감소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거래량이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 세대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고요. 주택 거래량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달을 보시면 9만 679건이었던 그 거래량이 1년이죠. 올해 이제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4만 1,709건으로 상당히 감소된 모습을 보이시게 될 텐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르기엔 더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투자 자들뿐만 아니라 실거주마저도 자금 마련에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의 이제 매수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 건수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데 현재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보면은 이제 1.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만에 0.25% 정도 세 차례 정도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대출 금리가 3.85% 정도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거죠. 또한 덩달아서 신용 대출 금리까지 5%대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래 및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는 이제 대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강화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를 보시게 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죠. 작년 7월 달에 소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라는 그 취지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비율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해는 이제 9월 정도에 축소를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용대출까지 이제 막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총량 자체를 이제 막게 되는 은행의 이제 압박감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또한 거래량까지 이제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대통령 선거죠. 어제 이제 끝났긴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변수가 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원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야당의 후보들께서 부동산 공약으로 상당히 많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규모 공급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세금 완화를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가격에 대한 급등을 원인을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피로감과 첫 번째는 대출 금리 이제 인상 또는 규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이제 현 시점을 짚어보면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보통 이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는데요. 한 분은 이제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는 사람과 분류를 하게 되죠.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시장에 거래를 하는데 그 낮은 가격이 거래 하락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완전 하락세로 따지면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급하지 않는 사람이 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를 보고 관망을 하고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또한 이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대수가 1,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량이 이제 부족을 하죠. 또한 이제 공급하고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값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이제 감소 효과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이거는 작년 2020년이죠. 20년 7월에 계약갱신 시정 청구권이 한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년이 되죠. 그래서 올 7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죠. 그래서 전세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하고 투자처,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이나 21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제 요인에 따라서 점차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